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0강입니다. 영국혁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1번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의회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문서죠. 삑사리가 나버렸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권리 청원이라고 했죠. 두 번째 키워드는 찰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공화정을 실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였죠? 크롬웰이라는 인물이었고, 세 번째는 메리와 윌리엄이라고 하는 공동 왕에게 의회가 사인할 것을 요청했던 문서, 권리 장전이라는 문서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정리해 볼 건데,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 때문이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전제 정치는 오로지 혼자서만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왕이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었냐면 영국은 중세 시대 때부터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중요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의회가 왕과 거의 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당시 정치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튜더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로 교체가 됐었는데 이 스튜어트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출신의 인물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가까운 친척을 앉혀가지고 왕을 만들었던 왕조였었어.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스튜어트 왕조 같은 경우에는 왕의 권한이 의회의 권한보다 강한 곳이었고 잉글랜드는 정통적으로 의회의 권한이 센 곳인데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상황이 익숙했었던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라고 하는 인물이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부터 자꾸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과 의회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스튜어트 왕조의 왕이 되었던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왕권 신수를 주장하면서 의회를 막 개무시를 해버리고, 두 번째, 이 인물이 좀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과세 행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모습이 나오니 의회와 왕 사이의 대립의 골이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TMI 내용 보시면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식 없이 죽자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됩니다. 하지만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스코틀랜드에 익숙한 제임스 1세가 의회의 전통이 강한 잉글랜드 왕으로 재위하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국왕과 의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인클로저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특이한 모습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우선은 농민들이 더 이상 토지에 있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인클로저 운동은 울타리 치기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울타리 안으로는 농사 짓지 마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모직모육공업이 발달했거든. 근데 양한테 풀을 먹여야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 이러한 풀을 기를 수가 없잖아. 잡초는 다 빼버리잖아, 농사 지을 때. 그러니까 이 울타리 영역 안으로는, 지금 이렇게 펜스 쳐놓은 곳 안으로는 너네 농사 짓지 말고 여기에 우리 양을 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지. 그럼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민이 토지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시기 때 새롭게 등장한 사회에 중소지주층이 생기게 돼요. 이들이 누구냐면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이에요. 젠트리 계층.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던 이런 젠트리 계층과 또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되면서 당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은 청교도를 신봉하고 있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다수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힘을 갖고자 이 다수의 세력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의회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신교도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특징은 농민이
토지에서 분리가 되고 있었고 젠트리 계층들이 지방에서 성장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진출하게 되었다? 의회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고 이 의회로 진출한 청교도들이 당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던 국왕과 충돌하게 되면서 청교도 세력들에 의한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국혁명의 전개 과정은 써놓으세요다. 제, 찰, 크, 찰, 제 이렇게 딱 써놓은 다음에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점으로 삼아서 앞에 1세들, 뒤에 2세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크로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찰스 1세는 처형당했던 인물이고 찰스 2세 처형당한 이후 크로멜도 밀려나죠. 여러분들 죽어서 결국 크로멜 시기 때도 이제 크로멜이 통치했던 것보다는 왕이 통치했던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왕정이 복고되었다라는 표현도 선생님이 썼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중심축을 어디에 잡아라? 크로멜을 잡고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크로멜 전에는 찰스 1세가 죽었고 크로멜 이후에 왕정이 복고됐구나. 자, 그럼 정리해볼게. 먼저 스튜어트 왕조 시기 때 전제 정치의 모습들이 있었죠. 특히나 의회의 권한을 좀 심각하게 무시했던 인물이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금을 멋대로 거두려고 하니까 의회가 허가 없이는 너가 멋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세금을 걷는 건 의회의 권한이니 우리의 권한을 들어줘 라고 하는 권리 청원 첫 번째 키워드였었죠. 이 문서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승인을 한 다음에 뒤끝이 셌어요. 의회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11년 동안 지 멋대로 전제 정치를 펼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찰스 1세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발생하자 스코틀랜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찰스 1세가 이때도 돈이 부족했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를 불러서 과세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과세를 거부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의회의 권리 인정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왜 왕의 말을 듣고만 있어야 돼? 우리의 권리 좀 지켜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영국 내에서는 두 개의 세력이 대립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왕을 보필하는 왕당파라고 하는 세력과 두 번째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회 세력들, 이들을 우리는 의회파라고 부르는데 이 두 세력의 대립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라 했었지 얘들아? 맞아.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의회파를 이끌고 있었던 리더가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회파의 승리 이후에 국왕을 처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이거를 우리는 찰스 1세의 처형이라고 했었고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후에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얘들아? 맞아. 왕이 없는 형태의 정치였던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공화정 시기 때 대표직을 맡았던 인물 의회파를 승리로 이끌었었던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크롬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나는 나라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의 호국경에 취임을 했었고요. 이 사람도 의회파다 보니까 강력한 또는 열렬한 청교도 신자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청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욕생활이었거든. 그래서 이 금욕생활을 강요하면서 청교도 윤리를 강요하고 독재정치를 실시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경제적으로는 영국 무역 발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당시 영국이 상당히 여러 나라들과 무역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섬나라니까 배를 타고 와야 하잖아. 근데 영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운송해주는 역할을 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었거든요. 네덜란드가 영국으로부터 물건을 운송해주는 대가로 이 운송료를 받으니까 이거를 영국이 다 하면 영국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텐데 왜 네덜란드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있지? 앞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영국 배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해 라는 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항해법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항해법을 만든 결과 영국 무역 발달에는 큰 영향을 주었었지만 오른쪽에 써볼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고 사후 크로멜 시기 때 있었던 이런 금욕 생활이나 독재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왕이 통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시기 때 왕정이 복고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먼저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에 놓았을 때 크로멜이 등장하기 전에 찰스 1세를 처형을 시켰고 찰스 1세의 처형 이후 크로멜이 공화정을 수립을 했던 거지. 근데 여러 금욕 정치라던가 독재 정치로 인해서 죽은 이후 왕정이 복고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순서를 조금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찰스 1세 처형 이후 크로멜이 공화정 수립하고 왕정이 복고되는 이 순서들. 자, 그럼 왕정 복고된 이후의 모습은 어땠냐? 보나마나죠. 똑같아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도 지속적으로 국왕이 의회를 무시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영국에서 의회에서 당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근데 영국은 또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가 따로 있었거든. 근데 가톨릭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 영국 국교회들도 화가 나고 의회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던 청교도도 화가 났던 거지. 그러면서 또다시 의회와의 대립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임스 2세를 추방하기 위해서 명예혁명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를 추방하기 위해 딸이었던 메리와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고 의회의 권한이 왕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수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리 장전을 메리와 윌리엄이 수락을 하면서부터 이제 입헌 군주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입헌 군주정은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정치를 한다라는 말인데 이러한 헌법을 만드는 입법기구가 어디야 얘들아? 의회잖아. 결국 입헌 군주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치의 토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혁명 이후에 영국을 보시면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앵여왕이 죽은 다음에 조지 1세라는 인물이 즉위하는데 문제는 조지 1세는 독일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또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가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존재만 해. 통치는 하지 마. 왜? 통치는 누가 할 거니까? 의회가 할 거니까.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내각 책임제다 또는 의회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명예혁명의 핵심은 혁명 과정에서 청교도혁명과는 다르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전개되었던 혁명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스튜어트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 이 문제를 일으켰던 원흉은 누구였었냐면 찰스 1세였습니다. 근데 이 찰스 1세가 즉위한 이후부터 자꾸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의회가 세금을 걷는 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돼.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야 라고 하는 권리 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이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을 해서 결국 권리청원을 승인을 했지만 뒤끝이 심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탄압한 다음에 점제정치를 지속한 이후 스코틀랜드의 출병 문제로 세금을 또다시 거두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왕당파와 그리고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됐던 거였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끌었었던 어떤 파가 승리했더라? 맞아.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국왕이었었던 찰스 1세가 처형당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로멜이 중심이 되어서 공화정을 수립했던 내용들 정리했었죠. 근데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왕정이 복고가 됐었고 이 왕정 복고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또다시 전제 정치를 펼치니까 의회가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 국왕이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승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명예혁명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교도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 귀족과 자영농 사이의 지주층이었던 젠트리 계층과 시민 계층이 성장을 했었고요.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펼치면서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니까 결국 의회가 무엇을 제출했지? 권리 청원을 제출을 했죠. 근데 승인은 했지만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이어가다가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운 다음에 크로멜이 중심이 되었던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지. 근데 문제는 크로멜이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펼쳤고 또 하나 항해법을 제정을 하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송을 영국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덜란드가 이 무역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크로멜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해서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왕정이 복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나서 메리와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한 이후 이들로부터 권리 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받으면서 일어난 혁명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을 토대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입헌군주제 또는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권리 장전의 중요한 말 누구의 의회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청교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찰스 2세? 아니지 얘들아. 청교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건 크로멜이니까 1번에 대한 설명은 DX. 크로멜은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 정치 펼쳤고 항해법 제정한 거 맞죠? 명예혁명은 의회가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세운 혁명 맞죠? 2번 볼게요. 청교도 혁명의 결과 공화정 수립된 거 맞는데 처형된 게 제임스 2세가 아니라 찰스 1세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번 틀렸다라고 고르시면 되겠네요. 의회파 왕당파의 내전이 있었고 권리청원을 승인했었고 찰스 1세가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자 권리청원 제출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다음 문서의 승인이 영국에 미친 영향인데 의회의 권한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있네. 이거 권리 장전이겠고 권리장전 이후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회가 만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했었죠. 4번 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연표를 고르면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지금 현재 찰스 1세 때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뭐는 확실히 아닐까? 라하고 마하고 다는 확실히 아니겠지. 왜 아니지? 찰스 1세가 죽어서 공화정이 만들어진 거니까 가 아니면 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대. 그럼 결국 이건 언제냐면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한 다음에 의회를 소집하지 않자 스코틀랜드 반란 문제로 다시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의회와 왕과 싸웠던 거. 나이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 찰스 1세가 처형당하고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크로멜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갈 시기 나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내전을 했을 때 의회파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했고요. 항해법도 지정했대요. 너무나 쉽다. 크롬웰이라는 인물이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의 명칭 의회의 권한, 권리, 장전이고 영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 왕보다 의회의 권한이 앞서게 되었다. 또는 입헌 군주제, 또 다른 말로는 우리 교재에도 아까 나와 있었던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또는 발달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도 옳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혁명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
엄청 크게 썼지. 크로멜을 중심으로 전과 이후를 봐라. 크로멜 전에 찰스 1세 사망, 크로멜 즉위 이후에 스튜어트 왕정이 복고, 그리고 이 제임스이 추방한 거 명예혁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 11강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남북전쟁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빠이빠이.